자, 갑시다. 교재 2페이지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의 기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고, 이제 진도 나갑니다. 형사법 기초, 형사법 의와 성격, 형사법의 의. 지난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쭉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 실현하게 한 거다. 그 다음에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가하겠는가, 죄와 범죄와 형벌을 정한 거라 그랬죠. 이게 형법이잖아. 이 형법은 국회가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 얘기가 있는데,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형사 절차도 국회가 정해야 돼요. 죄와 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형사 절차도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로 2번에 들어가 있죠. 가로 2번.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문제와는 거의 안 되니까 가볍게 흐름만 읽어보시고, 2번 내려가서 형법 성격이 있습니다. 형사법 성격. 요거는 별표 하나는 해둬야 돼요. 하나 돼 있나? 선생님이 별표 하나 하라 그러면 하나 하고, 두 개 하라면 하고 하셔야 돼요. 별표 3개 돼 있는 거는 이건 시험 직전에 반드시 봐야 돼. 가장 출제 가능성 높고, 한 4개, 5개 이거는 뭐 이번 시험에 100% 나와요. 이런 것들이니까 잘 해두고, 한 개는 한 번 정도 주변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보라는 거고, 그다음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요약집을 따로 만들지 말고 기본서를 시각화해 두세요. 시각화. 기본서 시각화. 이게 뭐냐니까 줄치고 동그라미하고 이걸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줄치고 동그라미하기 힘들면 형광펜으로 하는데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핵심 의의들이 있어요. 핵심 의의. 딱 보면 핵심적인 게 있어. 그걸 찾아서 줄을 쳐서, 이걸 만약에 내가 요약집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만 쓸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두면 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줄을 쳐놓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쳐놓으면은 금방 눈이 와닿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책 페이지 넘어가고. 나도 강의할 때 이 책 바뀌어가지고 보면 내가 이거 10년간 갖고 있는 책인데 편집이 달라지면 이게 뭐지? 어리버리하던 느낌이야. 새 동네 온 느낌이야. 그래서 골줄 내면 줄을 쪽쪽 쳐놓고 내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줄을 쳐주는 게 그런 게 요약하는 의미예요. 요약하는 의미. 시각화를 해둔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끝에 내가 뭐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의야. 가장 핵심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시험장 가더라도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이거 체크하고 해야 돼요. 보통 거기에 뭐 밑줄을 쳐놓긴 해야 하는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해놓고 문제 풀이죠. 막 시간 없고 뭐 당황하다 보면 까먹고 자 마음대로 그냥 답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뭐 하다 거기까지 가서 형사법의 성격. 자, 이거는 문제화는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에 기초적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법은 공법, 사법 이 두 가지로 법 체계를 나누면은 공법에 속하게 돼요. 공법, 사법은 어떻게 나누느냐? 뭘 가지고 나누죠? 공법, 사법은 알 거 아니야. 공법은 공적인 법, 퍼블릭 로라 그랬죠. 퍼블릭 로. 퍼블릭 로고, 사법은 이거 철자가 다 틀리네. 프라이빗 로죠. 그래서 국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공법이고,
일반 시민들끼리 이제 공인사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공인사인 형사 절차에서 공인은 수사기관을 말하는 거죠. 수사기관하고 법원을 말합니다. 사인은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죠. 일반 시민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이 공법, 일반 사인들, 시민들끼리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것이 사법. 그래서 뭐 주민등록 신고하고 뭐 이런 것 다 공법 영역에 속하겠죠. 국가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뭐 빌린 돈 갚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세금 내는 것도 이런 것도 소송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 범죄를 잡아다가 처벌할 수 없어요. 잡기는 잡을 수 있어요. 범죄를 잡기는 잡을 수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현행범 체포는 일반 시민도 가능해요. 근데 그놈을 잡아다가 경찰이 인계해야 되지. 너 이 새끼 우리 집 저기 화장실에 10달간 징역 살고 있어. 잡아다가 노예 부리고 청소시켜?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인 처벌은 국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처벌 절차를 규정한 형사법은 공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은 법이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이 치가 다스릴 치야. 법치주의고요. 법에 따라서 국가행위를 규정하는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개인들끼리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해결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다 그래서 사적 자치로 그러고 자치주의고, 이걸 사적 자치라고도 씁니다. 사적 자치, 이런 용어 옆에다가 메모해 두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도 옆에 펴두고, 강의 노트 1페이지에 요 판서 내용들을 미리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노트 안 하고 이거만 봐도 되는데 조금씩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추가된 것들만 좀 써놓고, 이거 써놨네. 그래서 공적 법치고 사적 자치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올려놔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법 영역에서는 공법상의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자기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된 권리가 아니잖아. 공법상의 권리는 국가 생활이라든가 국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인정된 권리니까 당사자 처분권 중에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사적 영역에서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자기가 처분할 수 있어요. 그게 사적인 권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자기 권리라도 내가 뭐 나는 싫어 안 해 이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 문제하고 민사 문제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사 문제는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못하게 막고 죄의 값을 치르게 벌을 받는 거죠. 응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민사는 요거는 손해배상을 시키고 원상 회복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형사 문제는 경찰, 검사, 법원이 담당해야 되지만 민사 문제 손해배상은 자기들끼리 합의한단 말이에요, 그죠? 합의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국가에다가 신청해야 되지만 뭐 재판하다가 나 더 이상 뭐 손해배상 뭐 청구했는데 돈 없어 안 줄 거야. 그러면 나도 그러고 끝낼 수도 있어요. 자기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중요한 원리가 공법상의 권리는 포기를 할 수 없어요. 공법상의 권리를 줄이면 공권입니다. 공권. 이런 것들 메모해 두시죠.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 이걸 줄여서 공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공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법상의 권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사법상의 권리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쓰이는데 고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기가 안 돼요. 고소하는 권리 나는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못합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상소권은 포기가 가능해요. 상소할 권리는 법에 포기를 인정하는 예외적 규정이 있긴 있는데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환부 청구권인데 그것도 형사법 공급상의 권리라고 환부 청구를 포기 못합니다. 저는 안 돌려받을게요라고 써줘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포기 못한다. 이거 중요하고 뒤에 많이 쓰입니다.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행위와 관련된 것이 공법이라고 했는데 국가는 어떤 권력 체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국가는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으로 나누죠? 이것도 알 것 같은데 입법, 행정, 사법. 국가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그 법 집행을 감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고, 그지? 행정부를 정부를 행정부라 부르고 법원을 사법부라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입법법, 행정부가 행정행위를 위해서 만든 행위가 행정행위하고 관계되는 것이 행정법, 법원의 행위를 규정한 것이 사법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입법법, 행정적, 사법법으로 공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규정했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원칙은 사법법의 원리에 들어가고요, 사법법의 범위에 들어가고. 근데 입법법은 무엇이 법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1원리가 명확성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명확해야 되고. 근데 행정법은 한목적성을 아주 넓게 인정합니다. 한목적성. 근데 사법법은 합법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두 용어가 조금 생소할 텐데, 합법성 할 때 법에 합치되는 거 이 말이고, 한목적성은 목적에 합치되는 거 이 말이죠. 목적에 맞는 거 합치되는 거 이 말인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경찰 시험이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면 경찰이 되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나? 수단?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되는구나. 시험 안 쳐 경찰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일반 경찰 할래? 그건 너무 목적이 너무 당연하. 경관부 시험을 바로 봐도 돼요. 경찰 간부 시험 있는 줄 알아? 알아? 경찰 간부 시험? 과목이 어떤 것도 알아? 과목이 어떤 건 있는 줄도 아느냐고. 관심을 안 가졌구나. 아예 시험을 안 볼 생각이었어. 주관식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워. 두 개 주관식이 있고 나머지 과목은 비슷한데 하여튼 그건 두고, 하여튼 이 경찰 시험 구급 보통 시험을 쳐서 되는데 동영상을 들어서 패스를 할지, 아니면 학원에 나갈지, 아니면 또 뭐 무슨 방법이 있나? 저기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 기숙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해야 될지, 이게 어느 게 나의 이 체질에 맞고 경찰 시험이 돼서 경찰이 되겠다라는 목적에 합치되는지, 이건 누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시험 치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목적의 수단이 맞다. 이걸 한목적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한목적성. 한목적성.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바로 재량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재량. 자, 이걸 이제 수사와 재판으로 도입하면 수사를 이제 곧 MB 각하 수사를 할 텐데,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할지 누가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넓은 재량을 허용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MB를 교도소에 넣어서 한다면 뭐 번호를 504호로 매길지 506호로 매길지 독방에 가둘지 합방을 시킬지 이런 거는 누가 알아서 판단해요? 교도관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죠, 그죠? 넓은 재량을 허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법 영역은 넓은 재량을 허용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판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규정하고 있어? 경찰, 검사, 수사, 검사, 형집행까지 다 되어 있는 거죠. 형집행하고 수사는 행정법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재판은
형사법의 영역이니까 합법성이 아주 중요하고 뭐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굉장히 요구가 되죠. 요거는 법적 안정성.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수사와 형의 집행, 행형이라고 그러죠. 수사와 형 집행, 행형은 이 합법성도 요구가 되지만 한목적성도 널리 허용해요. 재량도 넓게 허용한단 말이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이게 아주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안정성. 법이 와락가락해서는 안 돼. 기준이 와락가락해서는 안 돼. 꼴대가 있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지, 그지? 꼴대는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경찰이 될 사람인데 경찰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어느 날 좌회전 신호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 그럼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사람은 타성이 져 있기 때문에 나가다가 여기로 돌아가면은 좌회전 해야지 그러고 평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뭐가 빵빵거려. 뭐야 했더만 빨리 가지고 불을 켜고 난리야. 그래서 왜 이러고 했더만 좌회전하려고 했더만 좌회전 금지 팻말이 떡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떡 붙어 있는 거야. 당황스럽죠. 그다음에 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 구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좌회전 구간이 폐쇄되고 직진 구간으로 바뀌었어. 그것도 모르고 좌회전하다 가면서 있으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야. 이런 걸 예고를 해야 돼요. 예고를 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법적 안정성 침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법 영역에서는 합법성 원리가 강하게 요구돼요. 그런데 이 행정 영역, 수사와 형 집행 영역은 넓은 재량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목적성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자 그러면 형사법은 공법이면서 다시 사법법인 게 원칙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형사법, 민사법으로 나누면 형사법은 형사법에 100번 들어가겠죠. 민사법은 민사소송법으로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사적 분쟁은 자기들끼리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는데 안 될 때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영역이고, 그러면 원리가 또 다르죠. 형사법은 법원 판사가 이놈이 폭행인지 살인인지 사기인지 뭐 이런 거를 직권으로 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직권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형사법은. 그런데 민사법 영역은 직권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직권으로 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말을 해야 됩니다. 변론을 해야 돼, 변론을. 판사가 법원이 A가 B한테 돈 1억 빌려줬으니까 갚으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빌려가서는 1억을 갚으라고 말해야 1억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을 빌려갔는데 1천만 원만 갚아라라고 한다 그러면 1천만 원만 갚으라 그래요. 10억을 빌려줬고 100억을 빌려줬지만 1억을 갚으라고 그러면 1억, 얘가 요청한 1억만 갚으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야. 얘가 1억 갚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만 재판해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형사재판으로 100억 사기다 1억 사기다 그러면 100억 사기했는지 1억 사기했는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고, 증거로. 근데 민사에서는 직권 조사 안 해요. 얘가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 보고 판단하지 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에서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요. 얘가 사기꾼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가 돈 1억이고 1천만 원이고 100억이고 간에 내가 갚았어. 갚았다. 얘는 빌려갔다라는 주장을 했고, 얘는 갚았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걸 법정에 나와서 갚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 말 안 하면 너 갚아. 너 돈 빌려갔다며 갚아라고 그런다고. 이제 갚았는데 왜 말 안 하면 그 말을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요 증거를 못 내놓으면 친다 그랬죠. 친다고. 얘들이 증거를 못 내놓으면 그거를 입증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의 원리가 민사에서는 강하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주장 안 하면 져요.
그 증거를 못 내면 증거 못 내는 척이 쓴다고. 그게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서 이런 철저히 변론의 말이 그 말이 그랬죠. 말을 하다 그런다 그랬잖아, 그지? 내가 돈 빌려줬다는 말을 하고 갚았다는 말을 해야 재판합니다. 당사자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강하게 요구됩니다. 변론주의가. 근데 형사에서는 변론주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영역은 이렇게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청구하시니까 재판하다가도 그냥 그만둘 수 있어요. 재판하다가 상대방 말이 다 맞다라고 받아들여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 일락이라고 그래. 일락.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락.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청구 포기도 가능합니다. 돈 1억 갚으라고 그랬는데 안 갚아. 그래, 아이 날 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다음에 민사 판사는 A하고 B가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면 얘네들의 권리에 딱 맞는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1대1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A도 1의 지분, B도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권리를 확인해 가지고 그 권리만큼 야 땅을 나눠주는 이런 판결을 해요. 그래서 A가 강호동이고 힘이 센 강호동이고 B가 힘이 약한 이수근이라도 법적 권리는 1대1이다. 그러면 빵 갖고 와. 갖고 와서 내가 정확하게 반 잘라줄게. 잘라줍니다. 이게 민사 판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똑같이 나누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고 해서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평등, 절대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 이런 게 이제 평균적 정의인데, 경찰 시험 치는 사람도 학력이 대졸이든 중졸이든 고졸이든 다 시험 치게 해주죠, 그죠? 그런 것은 평균적 정의의 표현입니다. 평균적 표현인데, 그런데 이렇게 둘이 너 1이고 너 1이고 이렇게 나눠주면 힘이 센 강호동이가 어떤 형태로든 뺏어가죠. 뺏어 자기 지분을 이렇게 늘려버립니다. 이 뺏긴 이만큼을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지? 그럴 때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국가죠. 국가의 원리가 이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는 힘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배분하는 데서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 센 사람한테 적게 주고 힘 약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분율은 배분한 사람의 성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이만큼을 주자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고, 아니요, 강호동이처럼 몸집이 크고 힘 센 사람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걔한테 더 많이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요게 첫 번째이고, 요게 두 번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하자면 힘이 약한 사람한테 많이 배분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좌파라고 불리죠. 좌파. 힘이 센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거 그게 뭐 당연하다. 약육 강식 논리를 받아들이면 그건 우파라고 부르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해법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름으로써 결국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종북이야, 빨갱이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국가의 존재 원리가 없어져 버려요. 다 좌파라고 몰아붙여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래서 경찰의 본질은 힘이 센 놈이 뺏어가서 정의를 부숴놓은 정의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조직이죠. 국가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배분적 정의. 특히 약한 사람을 도와줘서 약한 사람의 힘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경찰 제도다. 그러면 경찰 제도 자체가 좌파야? 정부 자체가 좌파야? 이렇게
논리를 확산하면 안 되지, 그지? 좌파라는 개념은 더 축소시켜서 뭐 생산 수단을 뭐 소유 뭐 사유화 뭐 없애고 뭐 국가제로 하지 뭐 이런 주장을 해야 공산주의 주장을 해야 뭐 좌파라고 해야 되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말에다가 좌파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몰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고 자기한테 반대한 사람을 적으로 몰기 위한 뭐 개념일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이 되면 약한 사람을 도와서 강한 사람을 제어하고 악한 사람을 벌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강한 사람을 도와서 약한 사람을 억누르게 되면 이는 조폭 중에 왕조폭이 된다 그랬죠. 국가 조폭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가까워져요? 감옥이 가까웁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감옥이 가까워요. 쉽게 가요. 쉽게. 왜냐하면 권력이 세니까 쉽게 남용을 해버리는 거지. 밑에 있을 때는 쓸래야 쓸 수 없는 힘을 위에 가면서 쉽게 한마디만 하면 써버린다. 그게 바로 직권남용죄가 돼. 지금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다 줄줄이 엮여 들어간 것이 직권남용이잖아. 그리고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눈먼 돈으로 생각했지. 아무도 모를 거다고 생각하고 섞어먹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풀잖아. 지금 MB가 코너에 몰린 게 밑에 사람이 옛날에 MB가 있고 뭐 돈을 좀 찔러주는 이런 상황이면 충성을 다했지만 지금 지 살 길을 바쁘게 챙기니까 이제 다 옛날에 돈 받아서 줬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 조만간 504호로 가실 것 같다고 MB도. 박근혜가 503호니까. 그래서 이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라. 그 얘기를 했던 거고 형사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면서 형사법이고 공법이면 법치주의, 그지? 그다음에 배분적 정의를 추구한다. 참 그리고 이 배분율은 정책 성격이 달라지면 정치 권력이 달라지면 배분율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변경이 되면 개정이 됩니다. 형사법은. 그래서 형법보다 형사법이 자주 개정이 돼요. 그리고 찔끔찔끔 개정이 됩니다. 짜증나게. 왕창 개정이 되지 않고 매년 한두 조문씩 개정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게 갑자기 뭐 개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연말이면 그 조심해야 돼요. 법이 몰래 기습적으로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형사법은 다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체법은 형법이고요. 절차법은 형사정법인데 실체법이란 말은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느냐 그 실체를 정해 놓은 거라고. 어떤 행위가 이게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면 어떤 형벌을 가하겠는가 이거를 정해 놓은 것이 실체법이고요. 그래서 형법에 그게 정해 놓은 거고 형사정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죠. 그리고 형법은 실체법 형법은 안정적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범죄 행위할 때 요때를 기준합니다. 요게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고정화. 범죄 행위 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었느냐? 요걸 정의합니다. 범죄 행위 시에. 2000 오늘이 18년이라고 하면 2018년 1월 1일 날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의 법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얘가 제정신이냐, 제정신 상태냐 아니냐, 또 소년이냐 아니, 소년 상태에서 범죄를 했냐 아니냐 이런 걸 이때 판단한단 말이야. 그 이후에 뭐 수사 과정, 재판 시라 그러는데 수사하고 재판 쪽할 때 재판 시에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더라도 이 법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법이고요. 신법이잖아요. 그러면 형법은 항상 구법주의, 행시법주의죠. 재판시법주의가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는 범죄인 시에 이렇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재판을 쭉 넘어가죠. 그때마다 법이 다 달라지는데 항상 그 재판 시에 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리고
계속 움직이죠.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검사의 기소를 바탕으로 1심 재판이 시작되고 1심 1회 공판기일을 바탕으로 2회 공판기일 등등등. 그래서 1심 판결을 기초로 2심 판결을 기초로 3심으로 이렇게 쌓여져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쌓여져 올라간다고. 그래서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요. 이 동적 발전적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가 막 쌓여져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없애고 새로 똑같은 걸 하면 똑같은 게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물질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유지를 시켜요. 요거를 절차 유지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옆에다가 메모해 보세요. 내가 해놨나? 안 해놨구나. 동적 발전적 성격 옆에다가 절차 유지의 원칙, 절차 유지의 원칙이라고 추가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니까 무효의 치유를 인정합니다. 무효의 치유. 무효인 것이라도 나중에 발견해서 발견하면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요. 덮고. 자, 그러면 실제법인 형법은 범죄 형벌을 정하는 거니까 정적이고 절차법 형사법은 범죄인 처벌 절차를 규정한 것이니까 동적이고 쌓여져 나간다, 발전적이다. 그리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인데 인간 윤리에 위반되면 거 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거 그지? 보통 사람 죽이는 거하고 아버지 죽이는 거하고 윤리적인 피난이 더 세지 그지? 그런 것들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이 있습니다. 도덕규범, 종교규범으로 제한 못하는 것을 강행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형법은. 근데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는 범죄 처벌에 관한 기술에 관한 성격만 있지 윤리적 성격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봐두고 자, 그래서 형사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고 형사법이며 절차법이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 결과 공법상의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더라도 포기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소권을 미리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받아줘요. 그 포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형사법은 배분적 성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서적 성격이 강하다. 그다음에 요거 동적 발전 형사법은 동적 발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무효인 걸 발견하더라도 그냥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그랬죠. 절차 유지 원칙, 무효 치유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고요. 이 자체 문제화는 잘 안 되고 문제화가 많이 됐던 것은 그 다음이죠. 4페이지 넘겨보시면 형사정법의 법원이 나옵니다. 형사법원. 그 중에 법원 중에 가로 1번 헌법이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출 문제 분석 자료가 있잖아, 그지? 바로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조금 한 시중에 판다 그러면 한 15,000원, 20,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프린트를 해오면 단가가 한 4,000~5,000원 4,000~5,000원이고 내가 딱 100만 받아 먹을까? 8,000원 받아 먹을까? 살래? 자, 법원 법의 원류죠. 법의 원류고 그러니까 형사 절차의 기준을 법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 절차의 기준. 법원의 정확한 의미는 경찰학 하시는 사람은 경찰학에서 또 경찰학의 법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뭘 기준으로 범죄를 잡아들이고 신문을 하고 수사 뭐 조서를 쓰고 이런 거, 그다음에 검사의 기준, 법원 재판의 기준, 이걸 정한 것이 법원인데, 이걸로 정하게 돼 있죠. 형사 절차는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듯이 범죄를 처벌한 절차도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누가 만든다고요? 바로 민주주의 원리상 국민만이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정할 수 있죠. 근데 국민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 요거는 법제처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제처. 편집을 해가지고 작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세요 해가지고 몇 조 안 돼요. 그래서 글씨 작게 편집하면 손에 이렇게 만들었고, 옛날에는 그런 법전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시중에 찾아봐도 없고,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집 프린터 갖고 다니니까 별로 안 보이더라고. 포켓용 법전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나, 아니면 요즘 참 핸드폰에도 있구나. 핸드폰에다가 그 조문을 띄워가지고 읽으면 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나도 처음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뭐 좀 늙었는데 이성미라는 그 알지? 코미디언 이성미라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있어. 그래도 돼. 이걸 조문을 녹음해서 듣고 다니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하는데 짜증나 죽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일단 이 형사소송법이 뭐다, 어떤 조문이 담겨져 있다는 건 좀 봐두시고요. 물론 책에 다 들어가 있긴 있는데 빨리 전체적으로 보려면 법 조문을 보면 빨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헌법이 있죠. 헌법은 법률보다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 2분의 1이 출석해서 2분의 1이 찬성하면 법이 되는데, 헌법은 국회 3분의 2 제적이면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또 과반수를 획득해야 헌법이 개정이 되죠. 그래서 개정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이건 꼭 지켜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싶은 사항은 헌법 그 개정권자들이 개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 사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함부로 못 바꾸게.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한 몇 년 만이야? 1982년, 87년. 영화도 나왔지. 1987. 그 해, 1987이고 89에 헌법이 개정이 되는구나. 87 결과죠. 1987년에 6월 항쟁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하고 법률, 형사소송법으로는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를 규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서 성문표로 그러죠. 근데 법에는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도 있긴 있죠. 불문법. 대표적인 것이 판례, 뭐 간섭도 있고 조리라는 것도 있어요. 조리 있게 말하다 그 조리 들어가는데 그거는 경찰학에서 하시고요. 이런 거는 형법이나 형사법에 그 법원은 못 됩니다. 저거 가지고 범죄로 만들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단 말이야. 판례 관습법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국회가 법률을 정해서 행정부인 대통령으로 넘겨주는데 세부적 사항까지 다 일일이 국회가 미리 뭐 입법을 해서 넘길 수가 없으니까 대충 뼈대만 만들고요. 뼈대만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또 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행정 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이걸 명령으로 그럽니다. 명령으로는 형사 절차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넘겨줄 수 없어요.
보통 형태가 그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도 또 세부적으로 못 정하니까 각부 장관한테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그래서 명령이나 행정규칙으로는 형사 절차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 법원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각부 장관의 영을 불령, 훈령이라고 그러는데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이걸로는 못 정해요. 요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이 조금 판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십시오. 아직 문제가 된 건 아닌데 5페이지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5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 별표 하나 해놓고 여기 관련 페이지를 못 찾아왔는데 생각난 김에 이 관련 페이지를 하나 찾아볼게요. 그 판례 옆에다가 그 172페이지 비교해 두세요. 172페이지. 나중에 이쪽 가서 이쪽 페이지 불러줄게요. 관련 페이지만 적어놔. 172페이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쓰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가 안 됩니다. 법규.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칙으로는 못 정해요. 형사 절차상 행정규칙 못 정하고 법률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인 불령, 훈령 이런 것들을 위반하더라도 당연히 위법하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지켰다 그러더라도 당연히 적법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지침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법원 규칙 있잖아요. 대법원 규칙 우리 형사소송하고는 이제 그 형사소송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법제처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받아서 보실 생각하지 말고요. 좀 기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는 정도로만 보충하면 될 것 같고 요것만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해석을 둘러싼 판례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 내부의 재판 과정에 관한 규칙인데 이것마저 국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면 국회가 대법원을 통제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된 재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아예 대법원한테 국회 입법권을 넘겨준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 규칙인데 이런 규칙이 붙어서 행정규칙하고 유사하지만 이는 본질은 법률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되는 것은 헌법, 법률, 대법원 규칙까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구분하자면 소송을 전제하는 용어가 붙어 있고 규칙이 있으면 대법원 규칙이고 사무란 말이 붙어 있고 규칙이 돼 있으면 이거는 행정규칙이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화는 안 되니까 이런 정도로만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 헌법 사항입니다. 헌법 사항 쭉 있는데 4페이지에 이 목차들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헌법 조문을 볼게요. 헌법 조문을 여러분 읽는 게 좋을 것 같고 쉬자 일단.